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의 표 중에서 일부 영역을 숨겨 놓았거나 혹은 자동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운팅을 하거나 합계를 구해보면 원하는 결과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만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중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값을 제외하고 집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들만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별 담당별 집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수와 합계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count와 sum, 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건수의 경우에는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합계의 경우에는 sum 함수를 이용합니다. 평균은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동 데이터만 필터링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count 함수나 sum 혹은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한 경우에는 필터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집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변동이 없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집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중에서 subtot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필터 혹은 숨기기를 통해서 화면에 일부 데이터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화면에 현재 나타나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집계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사용 형식은 subtotal 한 다음에 function number, 즉 함수 번호죠. 그리고 뒤쪽에는 reference 1, reference 2 이런 식으로 집계할 범위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function number, 즉 함수 번호인 경우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쓸 수도 있고 101번부터 111번까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번호가 1이나 101의 경우에는 평균을 구해주게 되고 2나 102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 또는 111을 쓸 경우에는 분산을 구해줍니다. 함수 번호를 1에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필터에 의해서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된 경우에 집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함수 번호가 101에서 111인 경우에는 자동 필터와 숨기기를 통해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집계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total 함수를 이용해서 건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subtotal 하고 괄호를 열면 함수 번호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건수의 경우에는 숫자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count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라고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2가 입력이 됩니다. 콤마를 하고 범위는 이 경우에는 평균 단가나 수량이나 혹은 금액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F8에서 F2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해보죠. 그리고 엔터. 합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ubtotal 하고 괄호를 열면 함수 번호에 해당되는 팝업 상자가 나타나죠. 합계인 경우에는 9번째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범위는 역시나 앞에서와 같은 범위를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
평균의 경우에는 서브토탈 괄호를 열고 에버리지가 1번입니다. 1 그리고 콤마를 하고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현재까지는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결과나 서브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팀을 필터를 해보도록 하죠. 모두가 아니라 강동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와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화면에는 강동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4건밖에 없는데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는 17건, 그러니까 숨겨진 데이터까지도 모두 집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서브토탈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함수 번호가 1에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00일에서 111까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를 드렸죠. 이번에는 서브토탈 함수의 또 다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 필터 상태를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데이터,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 명령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필터가 해제가 되죠. 자동 필터가. 이 9번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하고 서브토탈 하고 괄호를 엽니다.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까지는 두 번째에 있는 카운트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롭다운 상자 밑으로 내려가서 102번에 해당되는 함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범위는 마찬가지로 F8에서 F24셀까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아직까지는 결과가 같죠.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서브토탈 괄호를 엽니다. 합계가 109번이 썸 함수가 있습니다. 콤마를 하고 역시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서브토탈 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100번대에 해당되는 평균은 101번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집계를 할 범위를 선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까지는 D열에 있는 함수의 결과값이나 E열에 있는 서브토탈 함수의 결과값이나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강동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행머리글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숨기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일반 함수와 서브토탈 함수의 결과값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서브토탈 함수 2라고 표기한 이 부분에서는 서로 차이가 보이죠. 17대 4이고 또 나머지 수식값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서브토탈 함수의 함수 번호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작업을 위해서 숨겼던 영역을 숨기기 취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중 일부 영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런 오류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0으로 어떤 값을 나누고자 시도한 경우에는 divide by 0 이런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에 오류 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함수 중에서 aggreg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엑셀 2010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함수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계해주는 함수입니다. 숨겨져 있는 값이라든가 오류 값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aggregate 한 다음에 function number, 즉 함수 번호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옵션 값, 이 옵션 값은 집계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제외하고 집계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reference 1, reference 2 이렇게 집계를 구할 인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집계를 구할 첫 번째 인수인 reference 1이라는 인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reference 2부터는 선택적인 요소로서 reference 2, reference 3 이런 식으로 253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번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함수 번호는 1, 2, 3, 4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subtotal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aggregate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더 많습니다. 개수가 19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ggregation 함수 인수 중에서 옵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값들을 배제한 채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값으로는 0에서 7까지 총 8가지 옵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중첩된 서브토탈 및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무시하게 되고 1의 경우에는 옵션 값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추가로 돼서 숨겨진 행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 값은 이 부분 옵션 값 6번, 5, 6값 무시 이 값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옵션 값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그리게이트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제 데이터로 돌아가서 F3번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등호 표시를 하고 애그리게이트 괄호를 열게 되면 함수의 인수에 대한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건수의 경우에는 2번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옵션 값에 해당되는 내용은 0에서 7번까지 8가지 경우가 뜨는데 이 경우에도 divide by zero에 해당되는 오류를 무시하고 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6번, 5, 6값 무시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F8에서 F24까지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F4셀을 선택을 하고 애그리게이트 괄호를 엽니다. 합계는 9번째 있죠. 9번 sum 함수. 그리고 콤마를 하고 옵션 값은 마찬가지로 6번, 5, 6값 무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죠. 벌써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일반 함수나 서브토탈 함수의 경우에는 집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내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집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애그리게이트 함수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값을 구해주죠. 참고로 애그리게이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합계,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죠. 애그리게이트 괄호 열고 함수 번호 중에서 평균은 1번 첫 번째 있는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하면 되죠. 콤마를 하고 옵션 값은 이번에도 6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잘 되죠? 애그리게이트 함수는 서브토탈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만 더 많은 집계 함수의 종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식 가운데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식 에러가 있거나 해서 제외할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인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브토탈 함수의 사용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브토탈 함수의 함수 번호를 1에서 10일까지 중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었고 101에서 110일까지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함수 번호를 1에서 10일 사이에 있는 함수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 필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화면에서 일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함수 번호를 101에서 110일까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 중 일부 데이터를 숨기기 명령에 의해서 숨겨진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음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엑셀 2010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aggreg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 데이터 중에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